리코딩 인 프로그레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공인중개사 대비 부동산 공시 법령의 출제 경향 및 기출 문제 풀이에 대해서 우리 윤정득 교수님께서 3시부터 4시까지 이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정득 교수님께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 건축 건설학부 겸임 교수님이시고요. 많은 그런 대외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윤 교수님께서 부동산 공시 법령의 출제 경향 및 기출 문제 풀이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조덕훈 교수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또 안내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부동산 공시 법령의 출제 경향과 또 기출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법령 쪽에는 크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이 두 개 과목이 있습니다. 두 개 법령이 있는데 이 두 개 법령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24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 과목당 12문씩, 12문제씩 출제되고 있는데 이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법의 모태는 뭡니까? 바로 지적법이죠. 지적법에서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지금에 와서는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법령명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질문도 그렇게 보면 아직도 지적법이라고 쓰는 분들 계세요. 그걸 조금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출제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등록상과 지적 공부, 그 다음에 토지의 이동, 지적 측량, 이 네 가지 이 항목에 걸쳐 가지고 실제 12문항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굳이 순위를 내세운다면 이 지적 공부가 뭐 내문항으로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고 골고루 출제된다. 평균 한 세 문제 정도 나온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학습을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골고루 최선을 다해서 학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부동산 등기법 쪽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쪽에서는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등기의 의, 즉 개념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총론 파트 부분이 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등기 기관 및 등기의 공시, 그다음에 이제 등기 절차의 이 관련된 등기 절차와 관련된 이 총론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표시의 등기 및 권리의 등기. 실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동산의 표시, 즉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부분들이 등기가 되고 또 이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이 권리자에 대한 부분의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소유권과 그다음에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에 저당권이 가장 대표적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각종 등기의 절차라고 해서 우리가 뭘까 편히 접하고 있지 않는 즉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가 보존 등기 이외에 제한 물건과 관련된 등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문제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동산의 표시 및 표시의 등기와 그다음에 권리 등기 부분이 내문항으로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등기 절차와 그다음에 등기 절차에 따른 이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 기초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등기의 의 그다음에 등기 기관 및 등기의 공시 이런 부분들이 한 문제에서 한 세 문제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실제 12문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학습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학습하실 때는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실제 시험을 뭐랄까 쳤을 때 점수를 딸 수 있는 부분이 아주 큽니다. 더 쉽다는 것이죠. 등기법보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관리 이 쪽에 있는 이 내용들을 갖다가 좀 더 뭐랄까 시간을 확보하셔가지고 고득점을 가져가시고 그다음 부동산 등기법 쪽은 여러분이 민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물권법 쪽에 공부하시면서 등기법을 심도 있게 학습해 놓으시면 부동산 등기법 쪽에 이해도 빠르고 또 학습하시는데 학습 능률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부를 하신 후에 부동산 등기법 쪽으로 접근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형식별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출제 경향을 보시면, 먼저,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말문제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등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 판례라든가, 그 다음에 쓸래, 이런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등기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내용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학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문제는 실제 우리 학계론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박스 문제의 이 보기 문항 자체가 숫자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곱 문항 정도로 나오고 있지만 정답 체크에는 훨씬 쉽다는 것 갖다가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은 기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합격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또 계획을 잘 세우시겠지만 무엇보다도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나름대로의 연간, 월간, 주간, 일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꾸준하게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기본 개념 정리죠. 그죠? 그리고 이해를 위주로 해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로서는 이 단락별 핵심 내용을 충분하게 에, 이해하시고 또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누적 복습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되고 또 강의를 통한 서브 노트를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풀이를 통해서 오답 노트도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즉 파이널 단계에 갔을 때는 실제 실전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시간 조절이라든가 또 내가 놓친 부분을 체크하고 또 이 과정에서 앞에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단락별 핵심 내용과 그다음에 서브노트라든가 오답노트를 중심으로 해서 총 정리를 해주시면 충분하게 합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 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토지의 이동으로 이랬어요. 이게 이동이라고 할 때 이게 이자가 옮길 이자가 아니고 다를 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이동 그러면 옮길 이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다를 이자입니다. 그래서 달라졌다 그 얘기. 여기는 움직일 동자입니다. 자, 글자가 예쁘지 않더라도 그냥 대충 이해하시고 저도 대충 좀 빨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우스로 그리다 보니까 예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옮기는 게 아닙니다. 달라졌다 그 얘기.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 그 얘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졌다 그 얘기. 그랬을 때 토지 이동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지적소관청에서 등기관서에다 등기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게 그러니까 촉자하고 탁자가 다 부탁할 촉자, 부탁할 탁자예요. 그러면 그 대상이 아닌 것을 찾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방금 뭐랬습니까? 이동이잖아. 달라지는 거잖아. 변경이에요. 변경. 변경됐다는 것이 나와야 된다. 그 얘기. 합병도 뭡니까? 두 개 필지 이상을 갖다가 하나의 필지로 변경된 거죠. 그죠? 합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변경이 해당되죠.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은 뭡니까? 이거는 토지 이동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뭐 행정 명칭의 변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소유권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한번 보시기 전에 정답 보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정답 3번으로 나와 있죠. 그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2번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및 설정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지목이 뭡니까? 땅의 눈이죠. 그죠? 땅지자의 눈목입니다. 그러면 땅의 눈이 뭐냐면 우리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잖아.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땅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지 논이나 밭으로 가보면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목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1번 보시면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자, 한 개 필지마다 한 개 지목을 설정합니다. 지번이 붙은 소유권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지번이 붙은 걸 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붙이니까 1필 1지목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1번지가 있으면 거기는 지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두 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자, 한 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면 두 개 지목을 붙여야 된다. 틀렸죠, 그죠?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한 개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더라도 주된 용도에 해당되는 지목을 설정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뭘까 연못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제방이라 그러잖아. 그죠? 뚝이 있잖아. 거기 차가 다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 차가 다닌다고 해서 그게 뭡니까? 도로다 그러면 안 되죠. 주된 용도가 뭡니까? 제방이죠. 그죠? 그래서 주된 용도, 제방으로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 3번 보시면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해야 된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제방에 차가 한두 번 다닌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다닌다고 해서 지목을 어, 도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 이거는 이제 영속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즉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라 해서 토지가 일시적이나 임시적으로 용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지목까지 바꾸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 보시면 뭐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런 당나무라든가 이런 걸 재배한다 그러면 이거 뭐야? 물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밭이죠, 그죠? 밭전이에요. 그다음에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요. 그리고 연, 미나리, 왕골 등을 주로 재배한다. 이거 뭐야? 물을 이용하니까 논답이죠. 그래서 답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면 3번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정답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3번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제 및 지상경제점 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말도 안 되죠, 그죠? 지상을 복원하는데 작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새롭게 지상 경계점을 갖다가 새롭게 정할 경우입니다.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할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지 복원하는 경우에는 작성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2번부터 시작해서 나머지는 옳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달리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4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4번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 전환에 따른 지번 부여 시 그 지번 부여의 방법이 지번 부여 지역의 이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죠? 등록 전환이 뭡니까? 공시법 공부하신 분은 저하고 공부하신 분은 잘 아시겠죠? 임야 대장이나 임야도에 있는 걸 갖다가 토지 대장이나 지적도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 축적 자체가 달라지잖아. 그죠? 소축적에서 대축적으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1000분의 1에서 뭐 500분의 1로 바뀐다든가 그만큼 확대되는 것이잖아. 그죠? 더 정밀해진다. 그 얘기.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지번 부여에 있어서
여기서 언급하는 게 뭐냐면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는 본번으로 해야 되는 걸 찾아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보통 본번 다음에 뭘 합니까? 어, 부분을 붙여서 지분을 부여하잖아, 그죠? 부분을 붙여서 지분을 부여하는데 여기에 있는 얘들은 예외사항입니다. 예외사항으로서 본번 다음에 새로운 본번을 붙여서 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끝나는 번호가 최종 본번이 10번인데 여기에 새롭게 번호를 붙여야 될 것이 한 100개가 있다. 그러면 10-1, 10-2, 10-100 이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죠? 다시라 하면 안 됩니다. 제 바람이 좀 그런데 대신데 실질적으로는 의라고 붙여야 됩니다. 10의 1, 10의 2, 10의 3 이렇게 10의 100까지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11번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본번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지번 부여 지역은 보통 동리잖아. 그죠? 섬지역. 그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을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다. 그래서 최종 지분이 100번지다. 100번지입니다. 최종 지분이 100번지인데 지금 여기에 다른 지분을 붙여야 될 것이 많다. 많다. 그럼 여기서 아예 101번지부터 시작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그다음 디귿에 보시면 대상 토지가 여기서 대상 토지라는 것은 새롭게 지분을 붙여야 될 토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등록된 토지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여기가 100번지인데, 여기에 지분을 붙여야 될 게 있다. 그러면 100의 1 그러면, 여기서 100의 1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하루 이상 걸리겠죠. 그죠? 이걸 찾는데. 그렇기 때문에, 100의 1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100의 1이 아니고, 그냥 101번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라. 그 뜻입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여기서 고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5번 맞죠? 그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그랬어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면적을 정할 때 그랬잖아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은 축척이 500분의 1입니다. 축척이 500분의 1이야. 아주 정밀하죠. 그죠? 아주 정밀해. 자,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타냅니다. 예를 든다면 면적을 나타낼 때 100.1 이런 식으로 100.1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나타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000분의 1이라든가 1200분의 1이라든가 뭐 3000분의 1이라든가 2400분의 1이라든가 이런 곳 있죠. 그죠? 이런 축적은 아주 소축적이잖아요. 이런 데는 너무 작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1이 아니고 그냥 10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나타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여기 보기 딱 보면 뭐가 나오냐면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그다음에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숫자라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다음 숫자가.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끝자리 숫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뭘까 정수로 표시하는 토지 대장이라든가 지적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 1000분의 1 이상인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지워야 돼요. 500분의 1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여기도 보면 끝자리 숫자가 큰 것 이거 지워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숫자가 큰 것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앞부분에 있는 걸 그대로 이용해도 되네요. 제가 표시해놨던 게. 그다음 5번에도 보면 끝자리 숫자가 큰 것 이렇기 때문에 1, 3, 5번은 걸러지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아니면 4번이다. 그 얘기. 근데 여기 보니까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 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가면 됩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이렇게 돼요. 많다 그러면 작은 걸로 가면 됩니다. 많다 그러면 조금씩 드러냅니다. 우리가 저울질 할 때 시장에서 뭘 사면 좀 많으면 어떻게 하면 조금씩 드러내잖아. 그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면적이 분할점 면적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작은 것부터 드러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맞춰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 합계가 분할점 면적보다 적은 경우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는 또 반대면 뭡니까? 다음 숫자가 큰 것으로 가면 되죠. 그죠? 큰 것으로 채워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많으면 조금씩 드러내면 되는 형태로 가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한번 봅시다. 자, 정답 5번으로 나와 있죠. 그죠? 정답은 5번, 정답 2번 참. 정답 2번 맞죠. 그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6번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자, 지금 뭐라 했습니까?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잖아요. 그러면 합병 신청할 수 없는 거 찾아라 그 얘기죠. 그죠? 지금 보면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다. 지목이 다르면 합병을 하면 안 됩니다. 합병할 수가 없어요.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른데 합병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분분돼 버려. 균등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까도 여기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목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죠? 한 필지 한 지목 만들어야 되는데 지목이 다른 걸 합해가지고 하나로 만든다.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 3번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다르다. 지번 부여 지역이 하나는 동이고 하나는 리다. 안 되죠. 하나는 리고 하나는 섬이고 안 되죠. 그죠? 안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 이건 관계없어요. 합병하는데. 이건 관계없습니다. 자, 이거 펜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려졌습니다. 자, 합병하려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거는 관계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등기된 것과 등기 안 된 걸 합병하는 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기등기와 미등기는 합병이 안 돼요. 기등기끼리 합병 가능하고 미등기끼리 합병이 가능합니다. 근데 연월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연월일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합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다음 5번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축척이 서로 다르다. 축척이 다르면 500분의 1일 경우는 1cm가 500cm잖아. 그죠? 1000분의 1이면 1cm가 1000cm잖아.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합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보니까 4번이죠. 그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시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 찾는 것입니다. 1번 보시면 연속 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 자, 이 연속 지적도는 실질적으로 뭡니까? 측량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측량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측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이 지적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갖다가 경계점끼리 이어 붙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뭐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합성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측량을 할 수 있는 도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측량하여서 정정할 수 있는 대상 자체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은 바로 1번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적소관청 쪽에서 잘못한 거예요. 지적소관청 쪽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얘들이 이 직권으로 그러니까 조사 측량해서 정정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 대표적인 거 보시면 지적공부 작성 또는 제작성 당시에 잘못 정리됐다. 지네들 잘못 정리한 거예요. 그다음 4번 보시면 지적도면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에 정감 없이 그 경계의 위치만 잘못됐어요. 이거는 경계만 바로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 1번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 뒷페이지 보시면 문제풀이및 정답 부분 보시면 제가 별도로 직권으로 조사 청량할 수 있는 또는 정정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찾아서 넣어놨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시기에 참 좋습니다. 혹시 잠이 안 오신 분들은 이걸 펼쳐 놓으시고 학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8번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단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은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것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이 내용이 이제 밑에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을 파내고 뭐 흙을 파내는 거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전제해 놓은 것이고 문제에서는 이런 것만큼 좋은 문제가 없어요. 참 쉬운 문제가 없어요. 어, 이 지목이 28개죠. 그죠? 28개잖아. 여러분들 이 28개는 뭘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전답 과목, 인광염, 대공학도, 철화제, 구유수공, 체유종, 삼효작, 그 다음에 양어장,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 이렇게 28개가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보시는 순간 보니까 뭡니까? 여기 보세요. 공항시설, 항만시설. 좀 속된 말로 오만 잡것들 다 모이죠. 그죠? 잡종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여기도 오만 것들 다 그 전파도 오고 전기도 오고 그죠? 그죠? 이게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겁니다. 독주장, 쓰레기 처리장. 이거 보세요. 오만 쓰레기 다 오잖아요. 잡종지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 이게 막는 거잖아. 막을 방자잖아. 그죠? 뚝제자. 그럼 뭐가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전답 과목 이광용 대공학도 철화제 그랬잖아요. 제방이에요. 제방. 그러면 정답 4번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5번 보세요. 갈대밭. 오만 작것들은 갈대밭에서 놀아요. 그죠? 우리 젊을 때도 보면 이 잡종지야. 실외에 물건을 사두고 뭐 흙을 파내고 야외 시장 및 공동 야외 시장 이상한 사람 다 오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려운 문제 전혀 아닙니다. 쉽게 뭐랄까 체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번 맞죠? 그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9번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적 중에서 공통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래. 공통된 것으로서 옳은 것은 이게 펜이 안 나오지? 이게 올라가고 있네. 펜이 올라가서 제가 당황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적 그랬잖아요. 그죠? 지적도는 500분의 1부터 시작합니다. 500분의 1부터 시작이야. 그 다음에 얼마가 나오냐면 600분의 1이 나옵니다. 600분의 1이 나와요. 어, 제가 이걸 강의할 때도 들으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500분의 1, 600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분모에 500에 뭐니까 두 배는 얼마입니까? 1000이죠. 그죠? 100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축척이기 때문에 작아지는 겁니다. 분수로 따진다면 적은 것이죠. 600분의 1은 얼마 될까? 600의 배는 1200이죠. 그죠? 그래서 120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0의 배는 얼마입니까? 2000이죠. 그죠? 그래서 2000분의 1 이렇게 됩니다. 2000분의 1. 그 다음에 1200의 배는 두 배는 240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임야도 나와 있죠. 그죠? 임야도 나와 있는데 여기 가지 임야는 뭡니까? 산이잖아. 그죠? 산이에요. 산. 산이 그 반대로 90도 꺾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산처럼 보이죠. 그죠? 산처럼. 산처럼 보여요. 그리고 우리 산에 가면 뇌도 흐르잖아. 산천초목 그러죠. 그죠? 여기 내천자 딱 붙이면 뭐가 됩니까? 삼천이 나오죠. 그죠? 삼천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임야도 쪽은 삼천부터 나옵니다. 삼천분의 1 이렇게 돼요. 삼천분의 1. 삼천의 배가 얼마입니까? 삼천의 배는 6천이죠. 그죠? 분수의 크기는 더 작지만 일단 6천분의 1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와요. 여기서 2400분의 1 다음이 얼마냐면 2000 다음이 3000이에요. 3000분의 1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000의 배가 6000이 되죠. 그죠? 6000분의 1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어진다 생각하시면. 그러다 보니까 공통이 되는 축척은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이다. 그래서 정답 5번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아마 쉬운 문제가 됐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5번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번 맞죠? 그죠?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공부와 등록상의 연결이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봅시다. 토지대장, 지목, 면적, 경계.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걸 알면 내가 하지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토지대장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오면 안 돼요. 경계는 어디로 가야 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이거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건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이 토지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분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도면에 번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면에 꺾이는 부분에 좌표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맞는 내용입니다. 2번이 맞아요. 3번에 보시면 공유지 연명부요. 공유지 연명부는 한 개 필지를 두 사람 이상이 가졌을 때 이 연명부 이름 명단을 갖다가 뭐랄까 연속적으로 기록한 장부잖아, 그죠? 근데 왜 땅의 이름이 와요? 지목은 땅의 이름이잖아. 그럼 얘는 오면 안 돼요. 잘못 찾았어요. 번지수를, 그죠?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렸고. 그 다음 4번 보시면 대지권 등록부야. 대지권 등록부가 뭐야? 대지권 자체가 우리 집합 건물이죠. 뭐 아파트라든가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이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즉 뭐랄까 건물이 깔고 있는 땅 있잖아, 그죠? 그 대지 사용권 부분 있잖아. 그 땅하고 전유 부분하고 별개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게 대지권이죠, 그죠? 그래서 이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이 집합 건물의 명칭이 뭔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좌표는 들어가면 안 되죠.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의 지적도. 그림이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 이거는 이제 측량하는 기준점이 표시됩니다. 도면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의 외곽선, 도각선이죠, 그죠? 그 수치. 그 다음에 이제 부호 및 부호도 이렇게 되는데, 이 부호 및 부호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는 좌표에 나타내는 부호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5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라고요? 2번입니다. 정답 2번 맞죠? 그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욕심 좀 내고 있습니다. 좀 빨리 하려고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오시면 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가능하면 멸실 훼손 당시에 지적공부와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도면이라든가 소유권 같으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법원의 확정 판결서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청량 결과도를 바탕으로 해서 복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소유권과 관련된 겁니다. 공부가 지금 훼손됐다, 그 얘기.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토지 부분 내용과 그 다음에 그 토지 소유자에 관련된 내용도 복구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억, 니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의 토지 또는 건물 등기 사항 증명서. 요것도 이제 소유권하고 관련되는 것이죠. 그죠? 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이것도 공신력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니은, 뒷글, 리얼이 다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쪽에서는 실제 시험 문제가 아주 쉽습니다. 자, 정답 한번 봅시다. 5번 맞죠? 그죠? 정답 5번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적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축적 변경. 자, 1번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됐어요. 제외된 토지에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축적 변경위원회 심의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 받아야 된다. 제외되는데 왜 받아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축적 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의 목적, 그다음에 시행 지역 및 시행 기간, 축적 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 계획, 축적 변경 시행의 계획에 따른 시행에 따른 청산금의 내용, 그다음에 축적 변경 시행에 따른
토지 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해야 돼. 아닙니다. 20일 이상 공고해야 돼. 거의 이 20일이 보통 열람 기간이라든가 공고라든 기간은 거의 공통적입니다. 20일이에요. 두 눈으로 보기 때문에 두 눈이 둥글잖아. 그죠? 그래서 투 제로입니다. 20일입니다. 재밌게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3번 한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에 관한 청량을 한 결과 청량 전에 비해서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 면적에 대해서 청산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계산을 끝내야 된다. 그 얘기. 다만 토지 소유재 3분의 2 이상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엔 그러하지 않았다. 말도 안 되죠. 그죠? 이 3분의 2, 그러면 3분의 1은 어떻게든 그냥 휩쓸려 가는 거네. 내 재산에 대한 계산은 내가 해야 되지. 왜 3분의 2에 있는 사람들이 계산해요. 그죠? 그래서 각자가 다 해야 돼요. 전원이 안 한다고 해야 되지. 3분의 2만 한다는 것은 합의해가지고, 청산 필요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해되시죠? 각자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청산은 전원이 안 한다 그러면 그 허용이 되지만, 이게 뭘까, 10원 한 푼도 깨끗하게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과반수 이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산금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자, 1 다음에 2죠. 그죠? 1 다음에 2입니다.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입니다. 3개월 아닙니다. 3개월 이내가 아니고 6개월 이내야. 6개월 이내입니다. 우리 6.25 때 고지 점령했었잖아요. 그죠? 6.25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에 오래 남기 위해서 6개월 이내 지적소관청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또 틀렸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됐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의 확정 공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축적 변경이잖아요. 그죠? 축적 변경에 관해서 옳은 것이잖아. 그래서 청산 절차 다 끝났잖아. 그렇기 때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정 공고 사항에는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그다음에 축적 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 축척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뭐랄까 청산금 산정할 때 정산이 제대로 되는지 이 도면을 봐야 축적이라든가 이런 걸 봐야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따라서 청산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맞죠? 그죠? 자, 13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등기 원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등기법 쪽입니다. 등기법 쪽입니다. 등기 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 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은 글쎄요.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 같은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있으면은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하면 대항력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지역권 같은 경우에는 지역권의 지료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미 사항에 등기법의 지역권 같은 경우는 지료의 항목이 뭘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역권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료 같은 경우는 이 지상권의 등록 사항이다. 등기 원인의 약정 사항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권은 뭡니까? 지역권은 만약에 이렇게 뭐 요역지가 있으면, 요역지가 있잖아, 그죠? 요역지가 있으면 이 요역지가 맹지다, 그 얘기. 맹지고 여기에 도로가 있다, 그 얘기. 근데 이 앞쪽에는 다른 필지들로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이죠, 그죠? 다른 필지들로 막혀 있다, 그 얘기. 여기가 도로고. 그러면 이 도로에 접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에 접해야 되잖아, 그죠? 실제 내 땅이 얘는 나한테는 아주 요긴한 땅입니다. 그래서 요긴하기 때문에 중요할 요자를 씁니다. 요역지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역지라 부르는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맹지가 제대로 유용하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토지 어느 한쪽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른 쪽에 이 전체에 영향을 안 미쳐도 한쪽에 이게 치우치게 해서 여기 이 도로하고 연결시켜줘야 돼. 자, 그래서 이열성자로 써서 성역지 이렇게 부릅니다.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땅이다. 그 얘기. 그래서 성역지라 그래. 그러면
이 성역지 같은 경우는 이 요역지 이 주인이 여기에 그냥 하루 종일 여기 서 있을까요? 점유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죠, 그죠? 비료, 뭐가, 비료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경작을 한다든가 이럴 때 한 번씩 가서 이걸 건너가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료사항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같은 게 들어오는 거잖아. 아니면 인목이 들어와서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땅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구는 땅 사용료인 임대료, 즉 지료를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을 전세를 받든 아니면은 뭐 다른 뭐랄까 건물을 전세를 들어가든 그걸 내가 점유하는 거잖아, 그죠? 사용하잖아, 사용 수익하는 거잖아. 그다음에 임차권도 마찬가지죠. 채권이지만 사용 수익하죠, 그죠? 차임, 지급식 이런 거는 특약상에 들어가 있다면은 이는 등기에 뭐랄까 기록 사항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당권부 채권의 이자 지급 장소, 실제 피담보 채권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잖아. 그리고 그 채권에 대한 이자를 어디서 지급을 할 것인지 장소를 정했다면 이런 것들도 등기 사항이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확인해 보시면 2번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그랬어요. 단 판결 등 집행 권한에 의한 등기 신청을 제외한다. 1번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보존 등기 누가 합니까? 단독으로 하죠. 그죠? 처음 건물 지은 사람이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공유수면 처음 매립한 사람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죠. 그죠?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자 단독으로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말소 등기도 혼자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신청. 그러니까 A 이 회사를 B 회사가 먹었다. 그러면 B 회사가 등기하면 되죠. 단독으로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3번에 등기 명인 표시의 경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등기 명인의 주소가 바뀌었다. 그 주소 혼자 가서 잘못됐으니까 처음부터 잘못됐을 때 바로 잡는 걸 경정 등기라 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4번에 토지를 수용한 사업 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수용은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이거는 원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지만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는데 수용한 사람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맞죠, 그죠? 그다음 5번에 변제로 인한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이거는 상대방이 있잖아, 그죠? 채권 소멸하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공동으로 해야 된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소멸하기 때문에 이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는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소멸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소멸돼야 얘가 따라서 부정성에 의해서 얘가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등기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한번 확인해 보면 5번이 정답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는 부동산 등기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뭐 신청 정보, 첨부 정보 해놨지만 쉽게 얘기해서 오프라인으로 생각하면 신청서, 첨부해야 될 서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1번 보시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 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이 있는 판결일 경우에는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 신청 시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틀렸습니다. 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 단서가 들어갔어요. 단서가 들어갔습니다. 이 등기를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 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경우입니다. 등기 절차를 인수를 명하는 그러한 집행력이 있는 판결일 경우에는 이 승소한 즉 소송에서 이긴 등기 의무자는 등기 신청 시에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제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장난 해놓은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 실질적으로 이제 판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뭐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 1번입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1번이 맞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실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제가 각 문제마다 다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어디 이 법에서 또 어디 규칙에서 나왔고 만약에 이게 에, 뭐랄까 예규라든가 판결에서 왔다면 판시 내용이면 그걸 다 표시해 놨으니까 혼자 공부하실 때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16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각하가 뭡니까? 옛날에는 대통령 각하를 했죠. 그죠? 자, 이거는 물리칠 각자 아래하자입니다. 신청 자체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걸 각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는 것은 이게 등기 자체가 됐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이거 항상 같이 묶어야 된다 했죠. 그죠?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대지권이라 한다 했죠. 아까 앞 문제였어. 그죠? 이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에 위반했다. 이거 그러면 따로따로 팔면은 그럼 발을 이고 가야 됩니까? 헬기를 타고 집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반한 등기 신청 받아주면 안 되겠죠. 그죠? 항상 같이 다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농지를 전세권 설정의 목적으로 한다든지 농지는 임대차는 가능하지만 임차권 설정은 된다. 그 얘기. 그렇지만 전세는 안 되죠. 그죠? 전세는 안 됩니다. 일반 땅은 되지만 농지는 특히 이 임차권 설정은 되지만 전세권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다 틀렸죠. 그죠? 각하 대상이다. 그 얘기. 그 다음에 디귿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를 신청한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뭡니까? 지 혼자 살려고 하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같이 해야 돼요. 공동상속이잖아. 그죠? 공동상속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다음 리얼의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 건물에 대해 멸실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죠. 그죠? 다만 이게 만약에 어떤 멸실의 대상이 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먼저 이 신청 하지 않으면은 멸실하겠다 이게 공고를 먼저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놓고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멸실 등기를 한다 이런 단계로 가는 것이지 이거 자체를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얘는 받아줘야 됩니다. 얘는 받아줘야 돼.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기보다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그 얘기. 각하 대상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것은 내 건데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든가 뺏겼다 하게 얘기해. 그러면 내가 과거에 내 앞으로 되어 있는 소유권이라든가 아니면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던 비상속인 앞으로 되어 있던 거라든가 아니면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는 그런 소유권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걸 갖다가 뭐 말소 등기를 거칠 경우에는 이게 너무 복잡하고 또 내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판결에 의해서 행해지는 이 등기가 바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됩니다. 자, 그걸 이제 전제로 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 정보에 등기 원인 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맞죠? 그죠?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기존 소유권에 바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 원인 일자라든가 이런 거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새롭게 권리 취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니은에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증을 첨부해야 된다? 아니죠, 그죠?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명의 회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복만. 그렇기 때문에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죠. 그다음 디귿을 보시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하게 성소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현재 등기 명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다는 것은 내 것인데 뺏겼다 하게 내 앞으로 돌리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야. 근데 내가 이미 기존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든가 판결에 의해 가지고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소유권에 바탕을 해서 음,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현재 뭐랄까 이 판결을 원인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승소형 판결 받았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이 판결을 원인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게 기존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등기 명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말소 등기 신청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죠, 그죠?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얘도 옳은 것이 되죠. 그죠? 옳은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가 잘못됐기 때문에 소유권을 등기 원인으로 해야 됩니다. 기존의 소유권을 원인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아래쪽에 나와 있죠. 그죠? 정답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판결 내용이죠. 그죠?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이게 등기법이 판결 내용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 공부를 하신 후에 등기법에서 판례라든가 이런 걸 같이 공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8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유정자로부터 직접 수정자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틀렸죠? 유정이 뭡니까? 기름이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유정이라는 것은 유언으로 내가 죽으면 이 A 토지는 네가 가져라 이렇게 상속 그러니까 이게 정려 형태죠, 그죠? 살아있을 때 유언을 남기니까 살아있을 때 유언 형태로 정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언에 의한 정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아도 이 정려하는 사람, 유정자로부터 정려받는 사람, 자식들이 되겠죠, 그죠? 수정령 명의로 다이렉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인 상속인의 유료분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자, 유류분이 뭡니까? 유류분이라는 것은 이거 역시 뭡니까? 기름 유자가 아닙니다. 남길 유자예요. 남길 유자. 그래서 남길 유자 예쁘지 않지만 대충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남길 유자에 머무를 유자, 머무를 유자입니다. 유류분 이렇게 불러요. 유류분입니다. 자, 이 유류분은 뭐랄까 상속인들이 여러 명일 경우에 혹시나 이게 못 받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상속을. 그래서 어쩌면 최소한 남겨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등기관은 수리해야 됩니다. 등기관이 왜 남의 이 상속에 뭐 유류분이 침해된 일 이걸까지 등기관이 뭐랄까 판사처럼 판결할 내용이 아닙니다. 유류분이 만약에 잘못됐으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하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등기관은 이걸 그대로 수리해야 됩니다.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거 역시 다이렉트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상속인이, 나머지 상속인이 전부 동의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앞으로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로, 뭐랄까, 등기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 등기 종료 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원인 일자는 협의 분할일이 아니고 상속 개시일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이다. 그다음 5번에 권리의 변경 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즉 서류죠, 그죠? 이것을 제공할 수 없다면은 부기 등기가 아니고 주등기입니다. 이걸 첨부한다면 부기 등기. 그러니까 주등기에 이 뭐랄까 지분이 있죠, 그죠? 예를 든다면 10분의 주등기 뭐랄까 독립된 번호가 있다면 그 밑에 10의 1번지 이렇게 해서
예의 위에 있는 이 10번의 이 뭘까 등기 이 뭘까 이 번호를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면 굳이 뒤에 11번으로 따라갈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면 순위에서 밀리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삼자의 성립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이 없으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10의 1번지라는 이 지번을 쓸 수가 없어요. 가지 지번 쓸 수 없습니다. 후기 등기 할 수 없다. 그 얘기. 독립된 등기번호 11번을 써가지고 후순위 이해관계인보다 뒤로 밀리는 등기번호 주기등기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처음 한다면 부기등기, 못하면 주등기로 가야 됩니다. 주등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밀린다. 그 얘기, 순위에서.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정답 5번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19번 보시면 판매 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매 특약 등기. 판매라는 것은 이게 이제 뭘까 돌이킬 환자입니다. 돌이킬 환자야. 돌이킬 환자라는 것은 내가 팔아놓고 도로 산다 그 뜻이야. 도로 산다 그 얘기입니다. 살매자야. 팔자 말자 내가 자식이 지금 결혼시켜야 되니까 돈이 필요해서 내 논을 파는데 내가 당신한테 사야 되겠다 이렇게 특약을 정해 놓으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판매 특약 등기를 동시에 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이게 돌이킬 환자입니다. 그러면 바로 다시 사는 거야. 내가 소유자가 팔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판매 특약 등기는 항상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 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판매 권리자로는 판매 등기를 할 수 있다. 방금 제가 뭐랬습니까? 판 사람이 돌이킬 환자라 했죠. 그죠? 바로 다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한포로 등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 확인하실 수 있죠. 그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번 보시면 임차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임차권 설정 등기가 마쳐진 후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임대 놓는다. 그 얘기야. 불을 전자에 세놓을 대자입니다. 임대하는 경우 그 전대 등기는 부기 등기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원칙적으로는 부기 등기를 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임차권 설정 등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기 등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니은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언제 합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이 주택 임차권 등기 언제 합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하는 것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후에 이 등기가 된 이후에 들어오는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금이나 이런 것들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임차권 이전 등기까지 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가 안 된 주택입니다.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촉탁이 들어왔다. 등기해 주세요 하고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 촉탁이 들어왔다. 임차인이 신청했겠죠. 그죠? 자, 그랬을 경우에 등기관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해야 돼요. 이 주택에 대한 등기가 안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해야 되겠죠. 그죠? 보존 등기한 후에 임차권 등기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렸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됩니다. 자, 3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3번 맞죠? 그죠? 정답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22번 보시면 X토지에 관하여 A 등기 이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이후 BC 순서로 각 등기가 적법하게 마쳤다. B 등기가 직권 말소의 대상인 것은 지금 A가 뭡니까? 가등기죠, 그죠? 임시로 하는 등기다.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는 뭐가 있습니까?
청구권 보전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가 있잖아. 여기 있는 문제는 지금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입니다. 나중에 등기해 주세요 하고 청구할 수 있는 그걸 이제 보전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실질적으로 A에서 C에 본등기를 하는 거야. 어, 이게 우리 일본 말로는 이제 혼또 등기라죠. 그죠? 진짜 등기 하는 거야. 본등기. 이거는 이제 임시 등기입니다. 임시 가짜야. 임시 가짜. 가짜. 임시 등기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임시 등기해 놨다 이제 본 등기 하잖아. 그런데 이 사이에 등기가 들어온다. 이 사이에 B와 같은 등기가 들어온다. 근데 여기서 직권 말소 대상이 되는 걸 찾아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용익과 관련된 전세권 설정. 이게 용익 그러면 사용과 수익의 끝자리를 따온 겁니다. 그게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임차권 설정. 그다음에 이제 지상권 설정. 그다음에 얘들도 제한 물건이죠. 얘도 제한 물건입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얘들 같은 경우는 이, 이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지상권 설정 등기를 가등기를 했잖아. 그죠? 이후에 본등기 하기 전에 여기에 제한을 가하는, 제한하는, 이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 있지 않습니까? 가압류 등기라든가 저당권 설정 등기라든가 아니면은 이 저당권 설정 등기 다음 앞에서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죠. 얘들이 들어온다든가 그다음에 가압류 등기가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얘들은 직권 말소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일단은 제한 물건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한 물건이요. 전세를 들어가면 집주인은 사용 수익 못하죠. 전세 준 부분에 대해서. 임차권도 마찬가지죠. 임차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됩니다. 사용 수익이. 저당을 설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처분이 제한되죠. 그죠? 지상권 주면 뭐 어떡합니까? 땅 위에 사용 수익이 제한되죠. 자, 이런 상황일 때 가등기 해놨다. 그 얘기. 그런 상황에서 본등기를 하기 전에 이러한 가압류라든가 저당권 설정 등기라든가 소유권 이전 등기라 얘들이 들어오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했잖아, 그죠? 이 상황에서 본등기 하기 전에 들어온 이 저당권 설정 등기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이쪽에는 얘 사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직권 말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과 소유권 이전 본등기 사이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보시면 4번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분이 학습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잘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만 한번 훑어보시면 아마 등기부 말이나 경매 선수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3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등기의 저기, 윤정득 교수님, 예, 예, 저기, 열강을 하시니까 시간이 후다닥 지났어요. 한 시간이 그렇습니다. 지났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음, 몇 문제 남았나요? 한 두 문제 두 남았죠? 문제 남았습니다. 예, 예, 이 시간 관계상 두 예, 문제는, 예. 우리 자산관리 건축건설학부, 우리 저 부동산학과 홈페이지, 공인중개사 특강 그 메뉴에 지금 오늘 말씀하신 그 자료를 올려놓고요. 예, 우리 예. 학우님들이 나중에 그거를 다운받아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문제만큼은. 네, 네. 예, 시간 두 문제 풀면 뭐 한 10분 더 소요될 것 같으니까 뭐 이번에는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3시부터 4시 조금 넘어서까지 1시간 넘게 이렇게 또 특강을 정말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오신 우리 학우님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과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녹화 중지하겠습니다.